네, 지난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11월에 1심 판단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 2기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제보센터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의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의원입니다. 네, 지금 멀리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전남 영광에 와 있어요. 어휴. 여기 군수 선거 보궐선거가 네, 있어가지고 10월에 있어서 네네. 영광까지 가셨군요. 예, 네, 잠시 후에 최고위원 회의가 현장에서 열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님하고 최고위원님들 오셔가지고 네. 응원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오셔서 저도 지금 조금 그래요. 있다가 거기 좀 네.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뭐 그 짧고 굵게 좀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검찰이 예. 징역 2년을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구형을 하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형을 하면서 재판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자, 먼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진짜 뭐 그냥 뭐 미친 짓이고 망나니 짓이다. 이게 뭐 세게 말씀하시네요. 네, 정상들이 아니다 이런 네, 뭐, 정상이 뭐 아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이 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 이제 시장 시절에 이재명 네. 대표가 성남시장 성남시장 시절에 시절에.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뭐 한 1,000명에서 1,500명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사 이제 그 공공기관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러면 시장이 이제 보통 그 부시장, 뭐 네. 국장 정도까지는 다 당연히 이제 정확히 알겠죠. 아, 과장급 있잖아요, 5급 사무관. 네.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동장까지가 5급인데 그분들만 해도요, 사실은 시장이 전부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하. 자주 이제 주요 업무를 하거나 자주 네. 보는 과장이나 통장들은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업무가 이렇게 연관성이 좀 덜해서 각자 네.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까지 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상당히 저도 이제 구청장 비서실장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얼굴하고 이름이 정확히 매칭을 다 못해가지고 좀 미안한 경우가 상당히 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공무원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이제 네. 이런 뭐 직원들은 더 모르고 예를 들어서 또 그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도요 보면은 저도 이제 서울시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이제 그 고위직들한테 주로 합니다. 질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행정감사 할 때, 국정감사 할 때 이제 이럴 때. 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거의 이제 거기 뭐 질문 답변 의무도 없는 데다가 뭐 거기 자리에 다 오지도 못하고 공무원들이 앞줄에 앉으면 이 공공기관의 네. 그 장도 사실은 뒷줄에 앉아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질문도 네. 주로 공무원들한테 하지 공공기관 장한테는 실제로 뒤에 자리 배석만 하지 이렇게 뒤까지 왜냐면 책임 소재가 점점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까지 직접 질문도 이렇게 실제로 별로 안 하고 그랬거든요. 공공기관 직원들한테는. 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이제 그 공공기관 장이면 뭐 당연히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 그 일반 직원들 사실은 저라도 알 듯 모를 듯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잘 몰랐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고 네. 징역 2년 이내 처할 벌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예. 말도 안 된다. 예. 뭐 백현동 관련된 뭐 발언도 사실은 이게 뭐 말이 이제 꼬였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또 네.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데 네네.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까지 맞습니다. 구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거군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네. 뭐 국토부에서 계속 그 국토부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제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 뭘 이렇게 해요. 공문서를 보내고 뭘 해라고. 네. 그럼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지방자치 소속된 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힘이 센 사람들이
자꾸 뭘 하라고 하면 좀 불편하고 좀 덜 하고 싶은데 하면 그걸 당연히 이제 협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압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거를 아, 말했다고 협박으로 느꼈다. 예. 근데 그것이 허위사실이다. 이게 도대체 정말 기가 막혀.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도 보면 이제 네.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죄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그다음에 행위라는 걸 내놔서 행위. 행위. 예, 이제 요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 네.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문기 씨랑 같이 해외 출장을 갔다는 그 사진이 항상 보면 네, 있잖아요. 네. 매번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죠. 질문을 네. 김문기 씨랑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답했으면 확실히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대부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제 직위가 높은 사람들은 뭐 기억이 난다 안 될까지 하지만 직위가 낮은 분들은 솔직히 잘 같이 가도 모를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전두환이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비웃고 하긴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수사에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기억이 안 난단 말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 묵비권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는 말 안 해도 그거 자체가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버려요. 그 말은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묵비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상식적으로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 출장을 갔느냐 그랬는데 분명히 사진도 있고 갔는데 안 갔다 이래버리면 그건 확실히 허위사실 공표가 되고 보통은 이제 그걸 확인해봐야지 알 것 같으면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하. 보통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절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 같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그렇죠. 상식이지 않나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행위라는 걸 억지로 꿰매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행위라는 게 아까 그 250조에 들어있잖아요 보면 네. 처벌. 그러니까 행위라는 말을 억지로 만든 게 뭐냐면 교유 행위를 했다. 그게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서로 놀려 같이 같이 어울려 놀았다. 교유 행위를 넣었다. 이제 교유 행위를 했다는 뭐 어떤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어떤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유 행위를 했다. 교유 행위를 안 했다. 했는데 안 했다. 이러면은 뭐 또 혹시나 뭐 그 교유 행위라는 말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억지로 완전히 교유 행위라는 단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안 한 것처럼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전혀 그 행위를 안 했단 말도 아니고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까 이 말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하고 같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교유 행위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뭐 노래 가사 이문세 씨 노래 가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인형 구형을 했는데 검찰의 행태를 놓고 보면 살아있는 권력,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나 여기에서는 비공개 출장 조사를 가는 그런 검찰이 이재명 대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탈탈 털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핸드폰까지 반납해 가면서 검찰청 밖에서 그 여왕 수사를 했는데 뭐 너무나 유명하듯이 지금 김건희 여사 8가지 사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 불법 행위, 인사 개입, 최상병 사망 및
세관, 마약, 구명로비, 아하. 22대 총선 선거 개입 의혹. 하, 이거 뭐 그렇네요. 참 의혹들이. 이렇게 많고 네. 거기는 제대로 수사도 않고 여왕 음. 수사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의 더군다나 이 검찰이 그 노래 가사로 조롱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그 신성한 재판정에서 심지어는 아무리 이제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네. 범죄자라는 것라고 해서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로 객관적인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거지. 거기서 조롱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그 범죄자라고 해서도 그것도 인권 침해거든요. 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노래 가사를 유행가 가사를 불러주면서 네. 마무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건 완전히 인권 침해, 모욕, 조롱 정말 해서는 안 될 망나니 짓을 했다. 검찰이.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검찰의 이런 행태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권력의 뜻을 잘 따라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 검찰 전반에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특히 제보센터장도 맡으셨으니까 네. 활동 또 대처를 잘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지금 뭐 이 검찰이 아니고 어떤 인권의 보루가 아니고 네. 네네 사람 또 야당 대표를 아주 탄압하는 이 권력이 개가 돼가지고 검찰이 아니라 정말 견찰이다. 네. 이렇게 명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은 이제 검찰이나 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검찰들도 이 사건을 조작을 하고 뭐 표지가리를 하고 이런 공문서 위주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검찰도 공무원이고 공문서잖아요. 이게 수사 기록이라든가, 그렇죠. 네, 조서라든가, 공소장 뭐 그런 문장 자체가 공문서지 않습니까? 공문서. 그럼요. 근데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표지가리를 해가지고 김문기 씨가 해외 출장 같이 처음에는 이제 그 명단에 없다가 나중에 이제 명단에 들어오는데 김문기 씨 명단이 없는 문서에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제 출장 계획 작성할 때 사인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기 씨가 원래 없다가 사람 교체하면서 수정을 하는 그 문서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재권이 이제 아래 단계에서 수정한 거니까.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근데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사인해 놓은 그 앞장하고 뒤에 김문기 씨 이름이 들은 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 완전 공문서 이전인데 이 사람들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되고요. 또 고발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 범죄자들이에요. 검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공문서를 위조한 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문제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거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근데 지금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영광에 가 계시는데 지금 지역 분위기가 호남 민심 이것도 좀 추석 지나고 추석 세고 오셨는데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고 또 마포대교 마치 시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많이 공개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민심이? 그러니까 지금 뭐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또 공무원들 데리고 그 시찰하듯이 하는 거 정말 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고 있고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정말 뭐 TV를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끄고 정말 그 비판의 원성이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좀 더 강하게 잘해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호남 민심도 끌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TV는 다 끄시더라도 오마이 TV는 봐달라고 이렇게 좀 말씀. 당연히 지금 그래도 유일하게 오마이 TV라
보고 듣고 해야 예, 그럼요. 예,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TV는 꺼더라도 오마이 TV는 꼭 켜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켜달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호남에서도 네, 지금은 다 이제 추석 때 모여셔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을 예, 하셨다는 건데, 네, 자, 앞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네. 어떻게 하나하나 밝혀내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네, 뭐 저희들이 김건희 그 특검법 특검법도 네, 통과시켰죠. 이미 통과를 시켜놨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고 오히려 음, 이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어, 좀 끌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게 재의결했을 때도 좀 통과될 수 있게 해낸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희망을 좀이라도 양심적인 국민의힘이 있을지 참 그러니까요. 걱정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최상병 특검법 때도 보면 몇 사람이 그 같이 동조를 해줬거든요 저희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면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재표결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 오늘 이제 영광에 계시는데 네. 10월 재보선이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과 네.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분위기? 지금 뭐 지금 영광 네. 그러니까 다른데 뭐 곡성 같은 데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민주당이. 예. 근데 영광은 상당히 좀 여기가 보니까 특이하게 무소속 타이트하다. 군수가 예. 삼선 3번을 연속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뭐 어떤 민주당에 대한 불만, 또 네. 민주당이 그동안에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하지 못한 것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지금 아주 초박빙을 인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네. 여기 와서 뭐 그냥 몰려 다녀봐야 또 분위기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흩어져 가지고 저도 이제 그래서 지인들과 또 제가 아는 분 또 저기 저 순천 우리 당원분들에게 제가 어제 부탁을 했어요. 네. 이쪽 그 연구자분들 친척들이라든가 잘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 우리 서민들을 오히려 잘 찾아다니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또 이렇게 막 세과시하듯이 그렇게 하면 좀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저도 활동을 여기 골목골목 그 시골로 가서 직접 좀 찾아뵙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영광에서 조금 이따 10시 30분에 최고위도 열리는데요. 이 현장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네. 야, 의원님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또 전화 연결됐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암행어사 김문수 수천갑 국회의원도 이 암행어사의 브랜드를 갖고 더 용감하게 잘 싸워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문수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뭐 정리해 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 또 검찰의 조사 과정들 그리고 재판 과정들을 쭉 우리가 지켜봐 왔는데 이렇게 오래 끌 재판이었나? 그리고 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 발언, 인터뷰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의혹 관련해서 계좌 공개하고 이랬던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계좌가 아니고 다른 계좌를 또 중요한 계좌가 있는데 그거는 공개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이제 허위 학력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발언들이나 왜 이거는 그냥 검찰이 불기소 처분 후에 넘어갔느냐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장 조사를 해왔던 검찰 야당 대표, 야당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압수수색도 하면서 하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